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2년 12월 5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국 증시는 다소 좀 조정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요. 예상대로 중국 증시, 홍콩 이제 상해 증시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중국 쪽에 이제 코로나 정책이 조금 완화된다는 그런 어떤 소식이 중국 증시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주 대표주죠. 이제 화장품 업종의 주가를 밀어올렸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탄탄하게 트렌드를 타고 추세를 탈 수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 이제 전략적을 좀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2차전지 업종이 조정기 돌입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고, 그걸 좀 분석드리면서 역시나 이제 다시금 이것이 어떤 흐름인지를 분석하는 그런 어떤 시간 같이 가져보고요. 또 이제 바이오 업종이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업종은 최근에 바닥을 다지면서 기간 조정의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바닥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을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업종이 될 겁니다. 내년도. 그래서 두 업종에 대한 얘기들을 좀 풀 거고요. 또 이제 LNF, 에코프로비엔 같은 핵심적인 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6% 빠졌습니다. 0.6% 빠져서 2419포인트. 거래대금 7.6조,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등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0.05% 상승했습니다.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띠면서 지수를 좀 밀어올렸는데요. 733포인트, 5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역시나 상승 종목, 하락 종목수가 팽팽했던 그런 장세였고요. 수급 동향은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2,900억을 판 게 다소 좀 두드러진 부분이었고, 전기전자 섹터에서 2,100억을 팔면서 대부분 전기전자 섹터에서 팔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코스피에서의 기관 그리고 코스닥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은 큰 변동성은 없었고요. 선물 중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3,000계약 이상 순매수하면서 지난주 다소 매도하던 흐름을 좀 되돌렸습니다. 신용융자잔고 고객인 수금은 비슷한 수준 유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증시죠. 오늘 니케이 증시라든지 대만 증시는 그냥 보합 정도 마감했어요. 그래서 큰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항생 이제 홍콩 지수 5.3% 상승. 완전 돌렸죠. 추세를 돌려 세운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상해 증시도 1.6% 상승하면서 돌려 세우는 형태가 이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해 증시 또 홍콩 증시 이렇게 좀 돌려지는 형태 만들어졌고요. 원달러 환율은 더 내려가는 형태로 1,300원을 완전히 하회하는 형태로 반등의 어떤 환경은 만들고 있는데 오늘 다소 좀 센티상 조정반등 흐름들 2차전지 섹터에서의 어떤 이 매물 출회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이 오늘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장세였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 차트 보면요. 3일 연속 음봉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권 다시 또 위치한 어떤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3일 연속 음봉이었습니다. 21선은 깨지 않으면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 이제 중심에는 바이오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홍콩 지수가 텐센트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세게 중기평선들을 다 돌파하고 있죠. 60일, 120일을 돌파하고 있고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120일선을 돌파시켜버렸고 AI 그룹이라든지 또 JD, 또 핑안보험 이런 것들도 장기평선을 뚫어 올리는 그런 흐름이 전개됐습니다. 샤오미 그룹도 13% 상승에 JD 헬스 15% 상승. 와, 이건 무슨 급등주도 아니고. 그래서 커다란 종목들이 BRD도 2.4% 상승해서 오늘 홍콩 증시는 완전히 강세 기조를 보였고요. 국내 증시 보면 이제 주요 종목들 체크를 수급은 아까 체크했고 주요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 쪽에서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 정도 마무리됐는데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21선을 이제 돌파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목에도 제가 2차전지 조정기에 대한 단어를 썼던 것도 요 이제 21선을 돌파한다면 이제 조정 돌입보다는 그래도 종목별로 다른 이제 2차전지 다른 종목들에서 또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21선 조정을 받게 되면 저항을 받게 되면 조정기 돌입한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차전지가 연말에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 전략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오늘 21선 저항을 받는 흐름이 나왔죠. 21선 저항 받으면서 음봉 크게 만드는 형태가 나타났고요. 결국 이제 조정기죠. 조정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지만 연말 정도 이제 흘러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양도세 물량이든 차익 매물이든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 지금 2차전지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연말에 이제 매도 수급이 좀 2차전지에 좀 집중화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오늘 3% 빠지면서 이미 21선 하회했었고 오늘 그 밑으로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이 전개됐습니다. 이익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수준.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장기 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낙폭을 크게 보이기보다는 그냥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조정받는 수준 나왔고요. 오늘 뭐 역시 화장품주가 제일 강했죠. LG 생활건강이 6.7% 강세.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6% 강세해서 밑에서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수급들이 많이 쳤다. FNF도 6% 상승.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비엠 2% 약세에서 장기 평선 깨버렸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인 거죠. LNF도 6% 빠지면서 여기 이제 장기 평선을 중심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간 조정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4% 빠졌고 첨보, 성일하이텍, WCP, 동아기업,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다 이제 조정받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늘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많이 빠졌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굳이 이제 이유를 조금 뭐 찾자면 뭐 환율 영향이었을까요? 환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해외 매출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이제 좋았다가 안 좋은 그런 어떤 부분 그 부분 빼고는 특별하게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악재는 없는 것 같고요. 장기 평선 부근도 붙이는 그런 어떤 이격 조정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올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빠지지 않고 올랐던 대표적인 이제 업종과 종목, 2차전지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 이제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뭐 여기 이제 장기 평선 위에서 우상향의 추세를 또 정배열의 추세를 유지했던 기업이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이제 시총 큰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은 밑바닥에서 기어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보시면 뭐 여기서 이제 지금 연말에 뭐 양도세 관련된 물량이 나올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그런 이유로 제가 볼 때는 물량이 연말에 좀 쏟아지는 흐름인 것 같다. 2차전지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급들이 좀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제약에는 오늘 플러스 수급, 플러스 이제 시세가 나와졌고 알테오젠도 8% 상승하면서 최근에 이제 저점을 좀 높이고 있는 여기서 좀 저점을 높이면 제가 볼 때는 완연하게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 볼 수 있는 그런 궤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한 어떤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고 ST팜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하려는 움직임들, 케어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장기 평선 지지를 받고 정배열 21선 지지받으면서 돌아서는 형태들.
일사분란하게 이제 수급들이 지금 바이오 업종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ABL 바이오도 2.5% 상승하는 흐름, 레고캠 바이오가 3% 상승하는 흐름 전개됐고요. 미국 시장에서 이제 보시면 주요한 어떤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도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어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것도 신고가, 리제네론도 신고가, 길리어드 사이언스도 신고가. 이렇게 이제 미국의 기업들이 이런 흐름들을 보이면 후행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움직임이 개선되죠. 바이오젠도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제 FDA 승인 기대감이 불면서 장기 평선 뚫고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 전개됐죠. 이런 흐름들. 캐틀란트 기업도 바닥에서 이제 탈출한 흐름들을 명확히 나오고 있고, 암젠도 사실 신고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노보노디스크 이런 것도 신고가 영역이죠. 아스트라제네카도 밑에서 올라오면서 신고가 영역에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머크도 키트르다 갖고 있는 머크도 신고가입니다. 역사적 신고가의 흐름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 화이자도 밑에서 이제 슬슬 올라오는 그런 형태가 뭐 거의 빠진 것도 없잖아요, 사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도 신고가 영역에 붙이고 있습니다. VMS도 신고가를 붙이고 있고, 뭐 존슨앤존슨도 거의 뭐 떨어진 게 없죠. 그래서 확실한 방어주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업종이 지금 뭐 경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사실상 탄탄하게 버텨줄 수 있는 영역과 또 이제 업사이드를 또 갖고 있는 또 그런 부문들도 갖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의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다면 한국의 기업들도 점진적으로 금리에 대한 어떤 정책 변화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는 수급들이 이제 유입될 여건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어떤 중요한 어떤 시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테마단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괜찮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장이 조금 조정 성격을 보일 때 현대 두산인프라코라든지 현대건설기계, 약간 대장 성격이죠. 2% 내외 이제 상승을 보였고요. 오전부터 이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정부가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사업 준비에 착수한다는 어떤 소식이 아침부터 이제 흘러나왔죠. 그래서 재건 사업의 어떤 규모 자체는 지금 거의 1,000억에 달한다고 이제 알려지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과제 관여를 검토한다. 내년 초에는 우크라이나 당국자를 초청하기로 했다는 내용으로, 뭐 우리 정부뿐이 아닙니다. 지금 유럽의 이제 주요 국가들도,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이 재건 활동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쟁 중이긴 하지만 어쨌든 종전 직후 신속하게 복구하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 동시에 좀 염두에 두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을 이제 짜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준비를 잘 해놓은 그런 국가와 이제 기업 중심으로 이제 초기에 긴급하게 이제 좀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착수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상 이제 그 한국은 주요한 참여 국가로 이제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한국과 서방 주요국 등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 결과 도출된 15대 과제를 중심으로 재건에 관여할 세부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제에는 국방력 및 안보 강화, 기업 환경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를 하는 부분이 좀 눈여겨볼 포인트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선 특히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관라 체계 및 교통 시스템과 관련한 노하우를 공유받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IT 강국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는 이제 진행 중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 정부는 이미 실제적으로 이제 자금 이제 계획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이제 이 전쟁의 국면 자체가 이제 뭐 끝나는 어떤 조짐이라든지 시그널이 확실히 나온다면 이 관련된 테마의 이제 시세도
뭐 클라이막스를 좀 내려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 리포팅 하나 볼게요. LNF인데요. 유안타증권 리포팅이네요. 11월 15일자인데 LNF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급락했지만 사실 크게 우려할 포인트는 없어요. 예, 가격 조정을 받은 어떤 측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기업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북미 진출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지금 미국 합작사 지분율 50% 이상 보유의 최고 경영자 등이 핵심 인사를 맡게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시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의 문제지. 예, 그래서 하이니켈 기술력이 매우 높은 부분들이 결국은 이 LNF의 투자 포인트 핵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설립 허가가 발표되면 이제 미국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의 양극재 합작 회사 건설을 계획할 것이며 5에서 10만 톤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 허가 결과는 빠르면 이번 달 11월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북미 진출 모멘텀이 남아있는 양극재 기업이다. 내년에도 이제 테슬라 중심 성장은 계속된다 해서 사실상 지금 뭐 파나소닉의 이제 배터리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게 북미 쪽에서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전기차의 이제 수혜를 오롯이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이 지금 이제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데, 23년 매출액 6.1조, 영업이익 4,400억. 그래서 전년비 뭐 50% 이상 성장할 걸로 내년도 예상이 된다. 테슬라의 이제 매출 비중을 크게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LNF죠. 그래서 미국 공장 진출이 확정되면 5에서 10만 톤이 추가되고 29에서 3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차세대 양극재 중심으로 테슬라향 대응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태다. 또한 탈중국 공급망 움직임으로 인해서 테슬라 외의 어떤 완성차 기업들과의 협력 요구도 상당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연말에 이제 양도세 부분의 어떤 물량들이 제가 볼 때는 나오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국내 양극재 기업 평균 EV EBITDA 멀티플 21배 적용해서 목표 주가 29만 4천원 커버리지 개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선두주자 테슬라향 물량을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북미 진출 가능성 여부, 테슬라 양극재 경쟁사 대응 등의 이슈로 양극재 기업 내 저평가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미 진출 및 테슬라 외 완성차 수주, 차세대 양극재 테슬라 공급 발표 등에 대한 모멘텀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동사에 대한 우려는 접어두고 모멘텀 및 밸류에 집중할 때이다. 그래서 퍼밸류에이션도 뭐 내년 22배, 뭐 후년에는 10배대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유하고 있는 현재 뭐 저평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에코프로 BM이 있죠. 에코프로와 함께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신한증권 리포팅 한번 보죠. 제목이 이제 2차 전지 생태계 모범이다. 제목이 딱 이제 어울리네요. 모든 게 커진다. 계열사 비전의 확장은 에코프로 BM의 소싱 경쟁력이다. 해서 어쨌든 일관화 체제를 만드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화두죠. 배터리 업계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원재료부터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게 결국은 향후 탈중국화 또 IRA 법안에 따른 어떤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일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중장기 이제 비전이라 볼 수 있는 그 로드맵을 상향 발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기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데 그 차익 매물인지 주가가 이제 더 밀렸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이제 저가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BM의 경우 27년 71만 톤의 캐파를 확보한다. 기존 26년 55만 톤에서 상당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 사업의 1등의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그래서 더 중요한 이슈는 생태계 확보에 있다. 향후 BM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룹사의 공급망 확보가 필수 불가결하다. 동기간 전구체 33%, 니켈 31%, 리튬 26%를 내재화해 2차전지 소재 산업에
부가가치를 전반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캐파에 대한 어떤 상향 조정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는 2차 전지 기업들 어떤 생태계 전략의 원년이었죠. 대표적인 이제 그룹사가 또 포스코 그룹사였고, 그 두 번째가 또 이제 에코프로 이제 그룹입니다. 그래서 상기한 핵심 계열사들의 초기 공장들이 본격 가동하면서 소싱에 대한 내재화가 진행됐다. 성과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특히나 이제 모두 그 BM의 OPM 8.4%를 상회하고 있고, 계열사들은 캡티브 매출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고, BM은 안정적인 원료 소싱을 기반으로 고객사에게 가격 협상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에코프로 BM의 이제 장기적인 어떤 그 전략에서 또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볼 포인트가 적극적인 변화가 포착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5년도 LFP, 26년도 소듐 양극재 양산을 목표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게 갑자기 뭐 중국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LFP라든지 이런 걸 하느냐? 차세대 뭐 그 하이니켈만 하면 되지. 보니까 이제 미국 IRA 또 유럽의 RMA에 따라서 중국산 소재 퇴출이 굉장히 가속화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기존의 중국 업체들이 점유했던 그런 시장까지도 침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적극적인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차세대 제품인 전고체 전지 개발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내년도에는 일부 양산 제품 납품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체 시장이 될 때를 대비한 것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전고체 시장에서는 양극재뿐 아니라 또 이제 전액 시장까지도 공급망의 내재화를 염두에 둔 투자가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극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과 같은 어떤 배터리에서는 양극재가 이제 중요하지만, 전고체 시장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제 전액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내재화를 하겠다는 거를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전략 측면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지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만 안주하진 않겠다. 네, 이런 전략들이 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확장이 가능한 이유는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이죠. 작년 매출 1.5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1,150억이었는데, 이번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은 매출이 3.4조. 3분기까지 작년 매출 2배 이상이네요. OPM 이제 영업이익도 2,854억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급증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공격적인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PM의 장기적인 캐파 변화, 그리고 기존 계획보다 높아진 어떤 신규 계획들을 본다면 우리가 조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낮지 않게 책정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기간 조정이지 이제 뭐 추세가 하락으로 가는 흐름은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XR 기기 관련주들이 세게 이제 하락 조정을 받았죠. 뭐 LG노텍, 뭐 나무가, 또 뉴프렉스 같은 기업이 이제 조금 밀렸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애플이 이 AR 기기 헤드셋을 내년 이제 중반쯤에 이제 출시하는 걸로 좀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는데, 하반기 출시 쪽으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소 좀 매물을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출시는 하는데 그 시점이 조금 늦어졌다. 23년도 예정이 변함은 없다. 근데 중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애플 전문 뭐 애널리스트죠. 밍치고라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런 양양을 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중국 내 공급망 지연 사태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납득이 가죠. 지금 공급망 지연 사태 때문에 출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거, 늦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중국 시장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또 추세 변곡의 어떤 이제 포인트는 중국이 코로나 정책을 이제 완화시키거나 이제 탈피하는 거,
그 부분이겠죠. 그래야지 이제 중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 이제 경제 공장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시장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네이버가 단연 3% 상승하면서 굉장히 셌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매크로 따는 어떤 변화 자체가 지금 보시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이제 인터넷 플랫폼과 바이오를 위로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수급도 그쪽으로 좀 붙어주는 흐름이 전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또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것들 결국은 이제 매크로 변화가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기가 오늘 상승, 호텔신라, 신세계가 확실히 이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 GKL, 이 카지노 기업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되게 오랜만이네요. 대한항공 이제 여행 항공이겠죠. 그리고 코스닥 쪽 파라다이스가 오늘 수급 1위입니다. 확실히 중국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파라다이스죠. 중국이 이제 그 VIP 이제 어떤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보면 될 것 같고, 알테오젠, 레고캠, 뭐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바이오 쪽, 오스코텍, 휴젤, 바이오가 완전 점령했네요, 확실히. 그래서 바이오 쪽의 수급이 지금 확실히 돌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이제부터는 수급들이 유입이 될 겁니다. 결국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사이클이 돌 텐데, 강세 사이클로 갈 텐데,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매일마다 복귀하면서 누구보다 빨리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은 이렇게 좀 바이오 쪽하고 중국 쪽 관련된 기업에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2차전지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는 쪽으로 또 이제 조정에 이제 불과할 뿐이다는 내용들을 드렸고, 또 바이오는 바닥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뭐 연말에 어느 정도 좀 뭐 여러 가지 어떤 매물들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주요한 어떤 업종은 또 좋은 기회의 어떤 영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연말에 이제 다들 좀 편안하게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새벽이죠. 새벽 4시에는 또 한국과 브라질의 월드컵 16강전이 열리는데요. 일찍 자서 저도 좀 일어나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네, 다들 응원 잘 하셔서 한국이 정말 8강에 가서 일본도 올라와가지고 한일전을 펼치면 얼마나 뭔가 좀 궁금해지네요. 하여튼 네, 오늘 월드컵 응원 잘 하시고, 시장은 뭐 크게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날씨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신박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